오늘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는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화두인 친환경, ESG를 포함한 성장 전략을 담았으며 지금부터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2021년 오늘 SK이노베이션의 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목표는 이루었고 어떤 목표는 이루는 중이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년 후 SK이노베이션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다가올 미래 2030년 SK이노베이션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생각하는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김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기 기자분들도 오시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오셨는데 이게 프레스데이하고 인베스트먼트 데이를 그냥 합친 모습이 돼서도 안 될 것 같고, 이 스토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SK이노베이션이 소설로 얘기하자면 그 안에 등장인물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재미를 갖다 좀 드리기 위해서 듣고 나셨나고 보니까는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야 아니면은 추리 소설이야 이렇게 끝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도 좀 전달을 드리고 또 재미도 좀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트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께서는 저희 SK이노베이션이 10년 후에 어떤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SK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것인지 그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국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SK그룹 성장의 중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60년 우리가 해온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너지 화학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생존을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위기들을 도전과 혁신을 통해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사업의 출발점이자 기반이었던 카본 비즈니스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차원이 다른 거센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위협도 저희에게는 위기이자 또 동시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다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비행기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타고 이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불고 있는 이 거센 역풍에 과감히 올라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이륙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2017년 기자간담회에서 배터리와 LIBS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뭐 그 정도 배터리, 그 정도 LIBS 갖고 그게 이노베이션의 성장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신가요? 4년이 지난 지금 이 두 개의 사업은 나름 시장에서 탑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린밸런스 2030을 선언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카본 투 그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와 자산 구조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카본에서 그린으로 확실하게 옮기겠습니다. 그 핵심에 배터리 사업이 있습니다. 둘째, 카본 비즈니스 역시 그린 비즈니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그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총 30조 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저희가 투자했던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자산에서 그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6%, 2020년 30%에서 2025년에는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와 자산 구조가 바뀌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아이덴티티 역시 그린 에너지 앤 머티리얼 컴퍼니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도 저희 SK이노베이션을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해 주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저희들의 시가총액이 대충 13조에서 16조 원 이 밴드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23조, 26조. 오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제는 뭐 27조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좀 밴드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의 주가 움직임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다른 정유사들하고는 확연하게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의 수준도 작년 하반기에 비교해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한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의미 있는 부분은 작년에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정받던 부분이 시가총액에서 한 35% 정도 됐으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60%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 회사를 배터리 소재 회사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에게 시장은 여전히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정리해보니까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배터리의 성장성은 알겠으니 수익성과 차별적 경쟁력을 입증해달라. 둘째,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은 좀 손에 잡히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셋째, 카본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지주회사로서 SK이노베이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본 투 그린 전략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축은 그린 앵커링, 또 한 축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린 앵커링 전략은 배터리를 앵커로 삼아 연관 밸류 체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LIBS 사업뿐만 아니라 양극재 등 소재 분야, 그리고 배터리 애저 서비스, ESS 등에서 성과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적극 육성포자합니다. 배터리 사업은 현재 누적 1TW를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퍼스트 티어로 자리매김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 능력은 올해 40GW에서 2025년 200GW, 그리고 2030년에는 500GW로 빠르게 확장해서 마켓 포지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의 스토리는 잠시 후 배터리 사업 대표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IBS 사업은 글로벌 넘버원 플레이어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차별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5월 성공적으로 IPO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업가치 13조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31위, 저희 SK그룹 내에서는 5위에 해당되는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EBITDA 1조 4천억 이상을 창출하는 회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폐배터리 증가에 따라 2040년 이후에는 리사이클드 메탈 규모가 버진 메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니켈, 코발트, 망간과 달리 리튬은 경제성 있게 회수하는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60년 동안 정유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정유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회수된 리튬은 광산이나 염호에서 생산되는 리튬 대비 코스트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 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을 4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프로세스입니다. 올해 말에 데모 플랜트를 완성하고 내년 말에는 상업 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EBITDA 3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사업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본 문제는 카본 인더스트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카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서스테너빌리티는 높이고 리스크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종합화학은 2025년까지 국내 생산 플라스틱 전량인 90만 톤, 그리고 2027년에는 글로벌 생산 플라스틱 전량에 해당하는 250만 톤까지 리사이클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비중도 2027년에는 10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과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입니다. 카본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카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파이닝과 트레이딩, EMP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카본 문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본 코스트까지 고려한 운영 최적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CO2 배출을 경제적, 효과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휘발유, 경유 등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만큼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CCS 사업 추진을 통해 정유, 트레이딩, EMP 영역에서 카본 뉴트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 리뉴어블 사업 참여 방안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석유 사업은 3,400여 개 이상의 전국 네트워크와 운전 고객 대상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플랫폼으로 국내 넘버원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앤 TTS 사업자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주유소, 충전소, 네트워크 하우스, 또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친환경 전기 수소의 생산, 중개, 판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운전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 리스, 보험, 그리고 카케어 서비스를 토탈 멤버십으로 제공하는 토탈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사업은 연비 개선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고급 기후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차와 친환경 발전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윤활유 제품을 이미 개발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윤활유 역시 업사이클링 기술 확보를 통해서 친환경 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BS 사업은 이미 IPO를 실행해서 자금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 캐시 창출을 통해서 향후에 필요한 리소스를 자체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역시 OCF와 파트너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리소스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터리 사업은 다양한 조달 방안을 개발하고 또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나 파트너링, 그리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보, 또 적정 수준의 차이뿐 아니라 에쿼티를 활용한 리소스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 사업의 지분 매각,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성장에 필요한 리소스를 저희들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본 투 그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R&D와 테크 역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친환경 미래사업 중심으로 R&D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까지 연구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수도권 R&D 센터 건립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동시에 오픈 이노베이션, CVC, MMBD 등을 통해 외부 기술 역량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향후 SK 이노베이션의 역할은 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앤 디벨로퍼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산하 자회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의 IPO를 완료했고 루브리컨즈는 지분 매각에 이어 향후 IPO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하 자회사에 대해서도 지분 매각, 파트너링, IPO, 자산 효율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옵션을 지속적으로 검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파이낸셜 스토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와 EMP 사업의 최적 분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사의 논의와 결의도 필요하고 시장과의 좀 더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지금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들은 SK 이노베이션이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자회사들도 점점 더 독립적으로 경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자회사의 이사의 기능 역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별 파이낸셜 스토리가 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인더스트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보상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SK 이노베이션은 향후에 통합 R&D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사업 개발, M&A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서 그린 영역에서의 미래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의 경우 SK 이노베이션이 직접 투자 주체로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제2의 LIBS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따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이런먼트 영역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나름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의 목표 수립과 실질적 이행 성과 창출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 이노베이션은 카본 넷제로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넷제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달성 시기를 2050년보다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시아 최초로 스코프 1, 2뿐만 아니라 3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넷제로 달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CEO인 저의 평가 보상에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린 비즈니스와 카본 비즈니스의 넷제로 시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배터리와 소재는 RE100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서 203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카본 비즈니스는 친환경 중심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저탄소 제품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기술 투자를 통해 CCS 등 탄소 감축 기술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는 2030년 기존 사업의 탄소 배출을 50% 수준까지 줄이고 2050년 이전에 기존 사업에서도 넷제로를 조기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셜 영역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네거티브한 이벤트가 생길 경우에 너무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H는 물론이고 구성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협력사 동반 성장 등을 통해서 ESG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배터리 소재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연계해서 현지 제도와 문화에 적합한 글로벌 소셜 프로그램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 영역은 저희를 포함해서 국내 대부분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 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프랙티스를 갖춰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6월달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편을 통해서 CEO의 평가, 보상, 승계, 미래 전략, ESG,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앤 리스크웨어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데이에도 저희 김정은 의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의 혁신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다짐과 이해관계자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짧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제 입장에서의 SK이노베이션은 단순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회사 이름 그대로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회사다. 친환경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 있는 회사, 진정성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든 사업에서 ESG, 환경과 관련된
진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친환경적인 어떤 기업으로의 변신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파이낸셜 스토리에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출액들이 얼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가진 꿈의 크기를 말하는 게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는 이유가 그동안 저희가 다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당연히 터무니없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스토리다. 이노베이션의 많은 역할과 활동들이 또 다른 사회적 기업과 또 다른 기업들에게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것 같거든요. 파이낸셜 스토리는 긴 여정이고 높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나의 미래도 잘 되는 거라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오늘은 지구의 내일이다. SK 이노베이션의 오늘은 인큐베이션이다. SK 이노베이션의 오늘은 정체성을 바꿔가는 시간이다. SK 이노베이션의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의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의 오늘은 네,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의 미래 비전과 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해 관계자분들의 값진 말씀들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님의 배터리 사업 전략 방향에 대한 파이낸셜 스토리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지동서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역할과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SK 배터리 사업은 깨끗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일렉트리피케이션 린치핀이 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된 17년부터 판매량이 매년 2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에는 판매량으로 글로벌 탑3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OEM과 장기 계약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25년까지 글로벌 생산 캐파를 200기가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글로벌 마켓 셰어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성장 속도와 규모 등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때 글로벌 생산 캐파는 500기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5, 6년의 계획은 그동안 수주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SK가 이러한 에스피레이션, 포부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불과 4년 전에 업계 18위였던 회사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SK 배터리 사업이 도약을 위한 긴 호흡 끝에 성장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충전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SK 배터리는 차량 화재 제로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품질 분리막을 사용하고 차별화된 공법과 품질 관리를 적용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대 기아, 폭스바겐, 포드, 다임러 등 여러 OEM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매년 2배의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2배 이상의 매출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생산 캐파는 23년 85기가,
25년 200기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배터리 사업은 전 세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한 포드와의 합작 투자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성장을 25년부터 더욱 가속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포드와 합작사 초기 투자 규모는 60기가 수준입니다. 추가로 2030년까지 180기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주량은 지난 4년간 10배 증가한 600기가 수준이었습니다만 포드와의 합작 효과를 감안하면 누적 수주량은 1000기가와트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유럽의 2개 공장, 중국의 5개 공장, 미국 공장이 모두 전면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 실적 공개를 통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티핑 포인트를 보여드리게 된다면 22년 흑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3년부터 영업이익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25년에는 하이 싱글 디짓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비타는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약 1조 원, 25년에는 2.5조 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는 업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NCM 9반반은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상업 생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25년에는 니켈 94% 개발을 완료하여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SK는 전고체 전해질과 리튬 메탈 음극을 연구함으로써 차세대 배터리에서도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선순환 사이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확보입니다. 사업 성장 속도에 맞추어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SK 배터리 사업이 6개의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이어감으로써 성장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더하여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생태계 형성 과정에서 배터리 렌탈과 같은 추가적인 밸류 창출을 위해 배터리 애저 서비스 바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효율적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ESS뿐만 아니라 향후 플라잉카, 로보틱스, 그리고 급속 충전 인프라 시스템, 선박 분야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SK 배터리 사업의 미래는 ESG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SK 배터리 사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동섭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님께서 SK종합화학의 미래 비전에 대한 파이낸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경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종합화학의 나경수입니다.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소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에 그린을 더해서 성장해 나가는 회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가 SK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는 사이저블한 성장을 추진했고 또한 테크 기반의 고기능성 소재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변동성 있는 사업도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면서 지속 성장하는 고기능성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6천억에서 1.1조 수준의 높은 에비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2와 플라스틱 환경 문제라는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철이나 유리 같은 소재에 비해서 CO2 배출이 훨씬 적고 종이와 유사한 수준의 아주 착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낮은 재활용 비율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유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사용 후 쓰레기가 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는 도시 유전입니다. 저희들은 도시 유전에서 리사이클된 원료로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도 화학기술이고 고객 또한 기존의 우리의 고객이므로 우리가 매우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제2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석유 화학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리사이클 기반 화학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의 새 비전 그린포 베터라이프, 그린 솔루션을 통해 플라스틱 순환 경제와 친환경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생태계는 플라스틱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선형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리사이클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물량만큼 직간접적으로 100% 리사이클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들도 친환경으로 바꿔나가고 그린 솔루션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비중을 100%까지 높여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려는 리사이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원료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흰색입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이 섞여서 여러 가지가 섞여버리면 리사이클해도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은 이것도 안 돼서 리사이클이 안 돼서 소각 매립되죠. 저는 저 검정색 원료로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기술인 화학적 리사이클을 통해 버려지는 것까지 포함해 그림처럼 깨끗한 원료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기사들은 최근에 저희가 자체 개발하거나 확보하게 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들입니다. 이미 저희가 기술들을 확보했다는 근거들입니다. 리사이클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수거 선별 방식을 개선해서 양질의 플라스틱은 기계적으로 재활용하고 한계가 있는 폐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리사이클하는 토탈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5년 90만 톤의 리사이클 캐파를 확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친환경 제품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은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리사이클 제품, 둘째는 고기능성 소재, 그리고 고객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게 쓰는 리듀스, 기존 소재를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하는 리플레이스, 그리고 제조 단계부터 리사이클 용이성을 고려해서 3R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R 솔루션을 위해서는 필요한 캐파가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소재 캐파를 현재 50만 톤에서 190만 톤까지 확대하고 생분해성 수지 또한 6만 톤 이상으로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원료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사이클된 열분해유,
또 바이오 유분을 원료로 포함해서 친환경 제품을 확대해 나간 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추진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리사이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로서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다행히 비즈니스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소비 트렌드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정부도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ESG를 추진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친환경 플라스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맥킨지 자료입니다. 맥킨지 자료에 의하면 2050년 플라스틱 총 수요 중에 리사이클 제품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600조 원의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보다 훨씬 빠른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성이 확보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리사이클 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1.7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화학적 리사이클은 기존 생산 방식 대비 85%의 CO2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인정받을 경우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경제성은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규모 설비를 SK의 기술과 자본으로 스케일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원가도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친환경 솔루션 및 리사이클 영역에서 25년 기준 EBITDA 6천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업을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한 5천억에 더해진다고 하면 약 1.1조 원의 EBITDA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사이클 기반 화학회사로 혁신해 나가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수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성장 축인 배터리 사업과 SK종합화학의 미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친환경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미래 친환경 세상을 또 누구보다 앞장서 이끌어 나갈 기업이라는 깊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뒤에는 더 높은 곳에서 우뚝 서 있게 될 SK이노베이션의 모습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Q&A 순서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인 제가 지정해서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이 왼쪽에서 두 번째 분단에 네 번째 줄인가요? 파란색 상의 입으신 분. 지금 소속과 성함 밝혀주신 뒤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퍼스트에셋의 유현철이라고 합니다. 좋은 행사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터리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글로벌 선도업체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강화하고자 하는 역량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중에 이제 공시가 나간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투자자들이 뭐 물적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먼 얘기지만 어떤 방향으로 분할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조금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할 방식에 대한 고민 답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인지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해야 될 역량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저희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역량은 오늘 발표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생산 인력과 연구 인력의 확충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인력의 어떤 블랙홀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인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5개의 공장을 10기가짜리 5개의 공장을 동시에 구축하고 SOP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또 멉니다. 향후에도 30기가의 공장을 서너 개를 또 동시에 지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이 우수한 생산 인력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엔지니어 또 현장의 오퍼레이터들을 어떻게 잘 육성시켜서 양산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확보가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차별화된 공정 기술과 연구 능력도 꾸준히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물적 분할 방식이라든지 뭐 분할 방식이죠. 그게 물적 분할이 되든 인적 분할이 되든 아니면 안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향후에 성장 사업으로서의 배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조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에쿼티 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어쨌든 이사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결의가 되고 또 주총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소액 주주부터 기관 투자자들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장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될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까 손을 들어주셨던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머니투데이의 우경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의미 있는 시점에 참 의미 있는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정유화학 부문에서 이제 설비 매각이나 이런 게 없이 탈탄소를 달성하겠다 이런 대목이 인상적인데 그러자면 이제 포집 기술이나 아니면 설비에 추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유지 보수 비용도 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그런 게 제품 단가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탈탄소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가 중심이 될 거라는 건 다들 공감을 할 텐데 배터리 매출이 기존의 그 석유 매출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정유화학 쪽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은 이제 스콥 1과 2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유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기존의 석유 쪽에서 LNG로 전환하는 작업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또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도 이제 에너지 효율은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울산 CLX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밖에다가 저장하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국책 과제로 좀 선정이 돼서 실증 모델에 대한 연구가 1, 2년 안에 이루어져서 제대로 가게 되면 상당량의 CO2 배출량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CCS뿐만이 아니라 CCUS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적합한 코스트 이펙티브한 기술들이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 탄소 쪽의 기술, 필요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어떤 활성화되기 위한 새롭게 개발돼야 될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게 되지만 결국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특정 시점 이내에는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실제 적용이 되면서 저희의 탄소 저감 노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노베이션 산하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다 JV를 만들든지 뭐 지분 매각을 하든지 파트너링을 하든지 IPO 게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검토해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과 관련된 리소스 부분에 대한 조달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카본 익스포저 자체를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산 비중 차원에서의 그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 기자가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정유 화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본 리스크에 대한 거를 대응해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레리 핑크도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우리가 카본 비즈니스로서 네거티브한 영향을 사회에 주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더티어셋과 관련된 부분을 위치만 옮겨놓는 것이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카본 비즈니스를 해왔던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로 해결하는 그런 것도 함께 동시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 카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또 하나 뭐냐면은 M&A를 하거나 지분 매각하는 게 그렇게 지금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그러고 우리의 카본 비즈니스지만 그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인 상태에서 우리들이 넥스트 게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비용을 한번 추산을 해봤더니 카본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요새 뭐 한국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유럽은 뭐 50유로가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얼마나 될까 싶으면 대충 뭐 한 100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이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1200만 톤입니다. 이거가 계속 유지되면 30년까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저희들이 그 코스트가 한 6조 정도 들 거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그거는 별도로 치고 어떤 투자를 통해서 대응하는 코스트 KPX를 따져보니까 한 1조 5천에서 1조 6천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응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들을 옵션들을 믹스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Q&A 진행 도중에 무대 위에 계신 그 답변자분들, 경영진 분께 한마디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가 지금 전부 항상 켜져 있으니까요. 따로 켜져 있는 건지 확인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아까 우 기자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배터리 매출이 성장하는 트렌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석유 매출 쪽은 유가 흐름이나 이렇게 해서 넘어서는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그냥 요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조 5천, 내년에 한 6조를 넘을 것 같고 25년에는 15조에서 20조 근방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계속 이게 시간이 몇 달 지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정도로 매출이 늘고 있는데요. 사실 빠른 속도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60에서 70% 성장 속도로 최근에는 2배가 한 몇 년 지속되다가 60, 70%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이 석유 매출을 넘어서는 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요. 편하게 얼마든지 보완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지금 인베스터석 가운데 분단에 있는 세 번째 줄 셔츠에 자켓 입으신 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SK 종합화학의 그 케미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지금 뭐 루프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브라이트바크랑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해중합이랑 결국 열분의 기술을 쓰실 텐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크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분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총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에 대해서 뭐 IPO든 지분 매각이든 해서 전반적으로 이 에쿼티 파이낸셜 스토리를 만드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배터리까지 분사를 하고 IPO까지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을 주주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무엇으로 좀 이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강력한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주회사 포지셔닝이지만 뭐 추가적인 투자를 뭐 CVC 개념으로 한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주회사 중에서도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답변을? 종합화학 나윤수입니다. 일단 자체 기술 개발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마 언론 발표를 아까 제가 발표한 자료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열분해유는 바로 저희가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때우는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열분해유를 뒤에 후처리를 통해서 저희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말부터 설비를 작업을 들어갈 거고요. 그 부분이 자체 기술인데,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저희가 국내에 있는 소형 열분해유를 모집을 해서 그것을 후처리해서 깨끗한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해중합과 열분해 비율에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자료에서 2025년 기준으로 한 70만 톤 정도의 케미컬 리사이클 규모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약 30만 톤 정도는 해중합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열분해 쪽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술의 저희가 도입 시기나 이거에 따라서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분할과 관련된 게 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장에선 그런 기대랄까 예상은 뭐 선례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노베이션은 거의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과연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디스카운트 폭을 훨씬 더 초과하는 뭔가의 밸류 크리에이션의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기능을 투자회사로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 그래서 리소스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끌고 가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밸류 크리에이션에 대한 거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R&D하고 아까 M&A라든지 사업개발 기능을 갖다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밸류를 창출하는 쪽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2025년, 24년 말 정도에 저희들이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2025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바로 한 3천억 정도의 에비타는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낼 것이고 그거를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인큐베이션하고 밸류를 캡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프레스석 여기 두 번째 분단의 세 번째 줄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동아일보의 곽도연 기자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사내진미 뮤직비디오 굉장히 잘 봤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배터리 관련인데요. 올해 배터리 업계에서 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봤던 행사가 폭스바겐 행사였는데 중장기적으로 각형 배터리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발표를 했고 노스볼트랑 합작 협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의 동향이 SK 이노베이션 중장기적인 배터리 전략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각형 배터리 연구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혹시 여기 연구원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 기자님 그 질문 주신 대로 폭스바겐 행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뭐 폭스바겐 내부에서도 저희가 저희 인텔리전스로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노스볼트 또 중국의 그 협력 회사가 있죠. 구오시안 둘 다 각형 회사인 점도 있고 그래서 각형을 전체적으로 한 80% 가져간다는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파우치를 선호하는 업체가 회사가 OEM들이 다수이고 실제 저희가 고객 OEM들을 상대하는 만나는 과정에서 시장의 임팩트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 사업의 큰 전략 방향의 무브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형이라든가 원통형이라든가 다른 그 셀 타입 또는 케미스트리의 변경 이런 LFP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계속 그 연구는 해왔었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결심해서 결정을 해서 각형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요. 또한 그 파우치 쪽의 강점을 더 살려나가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파우치 예를 들면 모듈이나 팩 단위에서 혹시 각형이 유리한 면이 있다면 파우치에서 보완해서 모듈 팩 단위에서 커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셀 단위에서 또 파우치의 강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형에 비해서 그 강점을 살리면서 모듈 팩 단위에서 보완점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두 가지 듀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원장님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 배터리 연구원장 이장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우치는 여전히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배터리고 그 다음에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코스트가 가장 낮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배터리의 핸들링이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미 저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각형에 대비해서 불리하다
각형이 유리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파우치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이미 그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극 기술,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각형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폼팩터를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 배터리에서 발표했듯이 파우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열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줄이고 부품 수를 줄이고 에너지 비율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기술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OEM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면 시장은 파우치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완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베스터석에 왼쪽에서 두 번째 분단, 세 번째 줄에 손을 든 여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맥쿼리 증권 박정아입니다. 배터리 분사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검토를 이제 계속 하신다면 시기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입장이 제가 분사되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 이노베이션 재무나 여러 부문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배터리 사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리소스를 충당하는 게 사실 프라이어리티가 높습니다. 사실 이노베이션 내부에 있건 분사를 통해서든 아까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포드와의 어떤 JV 형태로 하면 리소스를 상당 부분 또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긴 합니다만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한 2조에서 3조의 투자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배터리 사업 입장에선 빨리 했으면 좋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만 김 주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분할 시점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IPO 시점을 언제를 볼 거냐라는 부분이 먼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리소스에 대한 부분은 리소스대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IPO를 언제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밸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IPO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올해 에비타 플러스 되고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플러스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곧 1조 이렇게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선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확신에 대한 거를 시장에 보여주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거꾸로 역산해서 분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차피 분할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SK이노베이션 차원에서 투자 리소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에 있어서 쓰나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간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리소스를 당분간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리소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분할한다면 IPO 시점하고
연계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부분은 시장이 받아들여 줄 거냐, 시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Q&A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질문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나온 질문과 좀 소재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죠. 여기 첫 번째 분단 두 번째 줄 손 들고 계신 분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뉴스의 안태호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산업부에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혹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거는 좀 기억을 저희가 일단 그 아리백을 일단 2030년까지 저희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스코프 1, 2 탄소 제로를 3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아마 탄소 배출도 저희가 쓰는 전기의 비중이 가장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퍼져 있는 공장에 지금 이미 한 2개, 3개 공장은 리뉴어블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는 걸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에서 가장 탄소 배출 효과가 큰 전기부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정확한 그 숫자나 이런 거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건 대응에 대한 이슈고, 조금 아까 질문하신 거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준 원장께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LCA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최근의 추세 자체가 OEM들이 LCA에 대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인에서부터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에 대한 거를 다 그 라이프 사이클상 평가하고 그 부분을 어느 수준으로 줄이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OEM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산업부가 이렇게 하는 부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OEM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총괄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OEM들이 저희 배터리 생산 제조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LCA 스터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제출하게 앞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LCA를 스터디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걸 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반적인 어떤 제조 과정 전체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과를 내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양극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과 우리 배터리에서의 탄소 배출량 이거 연계시켜 보면은 기존의 광산이나 염호에서 뭐 이렇게 추출한 그런 금속을 활용해서 양극재를 만들었을 때보다 저희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 기술을 활용해서 양극재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양극재 부분에서는 약 30% 이상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고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LCA 스터디의 전문성을 좀 높여가면서 경쟁사 대비 이산화탄소를 훨씬 적게 배출하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국가 과제도 그렇고 ACA에 대한 스터디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ACA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카본이 소재를 생산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뭐 스터디가 되기 시작한 게 5년, 6년, 뭐 길게는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그 당시부터 배터리의 그 LCA는 지금 그 IC보다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소재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니켈 NCM을 개발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 얘기는 단위 에너지당 소비되는 에너지가 이러한 생산성이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거에 역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리사이클도 하고 있지만 배터리 일반적인 소재 관점에서도 배터리 LCA는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IC 대비해서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온라인에서 올라왔던 질문이 오프라인에서 나온 질문과 많이 겹쳐서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서 겹치지 않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현장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으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은 올해, 내년 회복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정제 마진의 본격적인 회복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중장기적으로 석유 사업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제 마진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됐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 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년 들어서 일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완전히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년 말 내지는 기후 이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석유 사업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때문에 수송용 석유 제품의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특히 육상 수송용 연료의 생산을 수요의 규모에 맞추어서 줄여나갈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기간 동안 고민과 스터디를 좀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가지 방법을 도출을 해서 저희가 약간 이제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울산 세일엑스의 석유 정제 설비에서 만일 육상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하고 경유의 생산을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스터디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 이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육상 수송용 연료에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석유 화학 제품으로 전환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노베이션의 총괄사장께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보면은 펫캠 밸런스드 리파이너리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육상 수송용 연료의 생산 대신에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을 늘리면서 석유 제품 대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 비중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제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실은 육상 수송용 연료가 뭐 디맨드 피크나
또 그 이후에 이제 수요 감소의 속도나 규모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좀 따져보고 난 이후에 과연 실행에 옮길 만한 최적의 의사결정 시점은 언제인지 그 부분을 추가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전체 관점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노베이션 전체 성장 방향 자체가 Less Carbon, More Green 방향이고요. 저희 SK 에너지도 지금 에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 에너지도 2개의 CIC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플랫폼 앤드 마케팅 CIC, 하나는 방금 설명하신 스테피니 맡계신 RNS CIC 나누어 있습니다. 결국은 P&M CIS는 친환경 에너지 앤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아까 이노베이션 전체 총괄사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나타났지만 저희들이 에너지 솔루션, 특히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전기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솔루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 또 친환경 모빌리티에 관련된 플랫폼 사업도 강화를 해나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독립적으로 잘 된다면 또 이 사업을 분할해서 또 우리가 또 IPO할 수 있는 기회도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우리 RNS CIC 같으면 리파이너리 앤드 트레이딩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레스 카본 방향으로 가면서 친환경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질문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분 프레스석 여기 두 번째 분단의 5번째 줄인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안정환 기자입니다. 배터리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분할과 상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사인 것 같은데, 만약 상장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 상장이나 혹은 나스닥과 국내 시장 동시 상장도 검토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중인 사안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것까지 갈 때까지 뭐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쉬워보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뭐 간다면은 사실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상장 유지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메인 비즈니스에 기반이 있는 데서 상장해야 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나스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뭐 나스닥에만 상장을 하든 아니면은 뭐 동시 상장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옵션으로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 총괄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행사장의 Q&A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IR과 PR 등의 관련 부서에 여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준 총괄사장님의 파이낸셜 스토리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SK이노베이션 김종훈 이사회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훈 의장님을 모시고 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조언과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높여가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김종훈 이사회 의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사회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공표하는 SK 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크게 기쁘고 또 큰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회가 그간의 내부에서 우리 경영진과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앞으로의 경영 방침 또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스토리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회는 오늘 발표해드린 우리의 스토리가 흔들림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감독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그대로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ESG 중심의 새로운 경영 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 2004년에 이 이사회의 BOD 선포를 기점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지속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는 더욱 고도화된 선진 지배 구조를 구축해서 혁신을 주도해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회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아까도 설명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CEO의 그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또 거기에 따른 보상, 또 누가 선결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해 갈 것입니다. 또 ESG 관점의 전략 방향성 설정과 또 그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 흔들림 없이 수행해 가고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가서 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독 기능만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회도 또 우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도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해 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역량도 키워가자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해 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저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배구조 업그레이드 방안을 도출해서 지난 6월 23일 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파이낸셜 스토리를 실행하는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SK 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이러한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그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